안녕하세요, 민민구입니다. 오늘은 약속드린 대로 Q&A 영상을 들고 이렇게 찾아왔어요. Q&A 영상을 찍기 위해서 질문들을 좀 받았는데, 질문들은 저의 유튜브 영상에 지금까지 달린 댓글들,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받은 댓글들이나 DM들을 토대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는 저의 학부와 대학교입니다. 저는 진주에 있는 국립경상대학교를 졸업을 하였고요. 처음에는 영어 영문학 전공을 하였고 4학년 때부터 심리학 복수 전공을 하게 됩니다. 학위증으로는 심리학 그리고 영어 영문학 이렇게 두 가지 학위증이 나왔어요. 두 번째 질문, 대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 준비를 어떻게 하셨는지. 시험 준비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화여대 그리고 가톨릭대학교 그리고 지금 다니고 있는 부산대학교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이화여대나 가톨릭대 같은 경우에는 시험과 면접이 따로 있었고,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부산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면접만 있었기 때문에 조금 비교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이화여대랑 가톨릭대학교는 영어 실력을 기본적으로 보는 학교였기 때문에 제가 지금 띄워드리는 이 서적을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대학원 준비를 하면서 블로그나 이런 데를 되게 많이 찾아봤는데, 이 책이 대학원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읽어야 되고 공부를 해야 한다는 그런 책으로 좀 많이 알려져 있더라고요.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영어 실력이 바탕이 되어야만 면접을 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를 열심히 봤고, 가톨릭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원서나 논문 같은 거를 이렇게 번역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책을 정말 열심히 한 3회독 정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어스의 심리학개론을 정말 2회독 정도 했는데요. 기초 중에 기초라고 할 수 있는 마이어스의 심리학개론을 수능 공부하듯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심리학에 대한 개념들, 이론들, 사람들을 알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이 두 책을 읽어보시고 공부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랑은 다를 수가 있으니까 이 점 참고를 해주세요. 첫 번째로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A4 용지로 되어 있는 영어 지문을 3분 동안 읽고 면접장에 들어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통계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면 그 질문에 대답을 하는 그런 방식이었고요. 가톨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우리 중간고사, 기말고사 치듯이 그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번역하는 문제 나왔었고, 기초적인 상담에 대한 이론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많이 나왔었고, 문제 자체가 영어였어요. 보기도 영어였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책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 제가 이쪽 분야를 선택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지금 심리학 상담 전공이고요. 상담을 전공으로 하고 싶게 된 계기는 제가 상담을 받으면서인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심적으로 힘이 들고 정신적으로 힘이 들 때 경상대학교의 대학원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그때 정말로 저는 그 상담을 통해서 살아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거든요. 물론 그때도 심리학과 복수 전공을 하고 있었고 상담사가 되자 라는 막연한 꿈은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 상담을 받으면서 사람을 살리는 상담사가 되자라는 꿈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 모토가 사람을 살리는 심리상담사가 되자입니다. 어떤 분들은 웃으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너무 거창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정말 의사가 사람을 살리는 것처럼 저도 마음을 살리는 상담사가 되고 싶다라는 꿈이 되게 커졌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그 상담을 통해서 살아났고 살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해졌기 때문에, 저는 그 상담을 계기로 해서 더욱더 상담 심리를 하고 싶어졌고 전문가가 되고 싶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 저의 미래 계획이 궁금합니다 라고 적어주셨는데요. 저의 미래 계획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석사를 무사히 졸업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학기인 3학기에 상담심리사 2급을 따는 게 목표고,
4학기 때 논문 쓰고 석사 졸업하는 게 지금의 목표입니다. 석사 들어가기 전에는 박사를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석사도 지금 벅찬 상태라서 그 부분은 아직 염두를 해두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대학원 입시에 영어 성적이 많이 중요하다면 어떻게 공부를 하셨는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이 책을 이용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 공부뿐만 아니라 심리학개론, 기본적인 심리학개론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영어 논문을 많이 보는 학교를 가신다면 영어가 필수적이겠지만 대학원들이 영어 시험 그리고 영어 능력을 좀 보는 걸로 봐서는 영어가 어느 정도는 조금 필수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영어 성적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실질적인 영어를 읽을 수 있는, 해석을 할 수 있고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면은 대학원 생활에 좀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인 영어 성적이 필요한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공인 영어 성적이 있었지만 토익을 봤어요. 토익이 성적이 있었지만 대학원 입시를 할 때 안 넣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대학원 석사 과정에서 논문 번역이 필요한 일은 많다고 알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준비하면 좋을 것들이 무엇일지, 대체로 대학원 입시를 위한 대학원 입학 후 원활한 적응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영어 실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전반적으로 영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읽을 줄 알고 그거를 좀 해석할 줄 알고 해석한 걸 토대로 이해할 줄 안다면, 그리고 심리학 용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심리학 용어 정도 조금 알고 계신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영어 논문을 보실 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책을 정말 추천드리는 게 기본적인 심리학 용어도 다 나와 있고 기본적인 심리학 개론 그리고 영어 공부까지 일석삼조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굉장히 추천드려서 대학원 오기 전에 이 책은 꼭 2회독 정도는 하고 오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도 그렇게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 질문, 학부생 때 심리학을 전공하지 않았던 것이 심리학 대학원을 진학하는데 어려움으로 적용할까요? 입니다. 이제 심리학을 전공으로 하시지 않은 분들도 저랑 같이 대학원을 다니고 계세요. 많은 선생님들이 꼭 심리학을 전공하지 않으셨어요. 정말로. 대신에 이제 대학원에 들어오면은 학부생 때 들어야 하는 과목을 이수를 해야지만 대학원 과목을 들을 수가 있는 그런 제도가 저희 학교에는 있는데요. 대학원생이지만 학부생 수업을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그거를 들으시고 대학원을 들으시는 분들도 많아요. 또 예를 들어서 심리학과를 나왔지만 학위는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집단 상담이라는 강의를 듣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대학원에 들어오니까 집단 치료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듣고 있는데 집단 상담을 들은 사람이 그 이론을 토대로 집단 치료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집단 상담을 듣지 않았으니까 학부생들이 듣는 집단 상담 강의를 청강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보충 과목을 이제 들어야 하는 경우가 저희 학교에는 있고 다른 학교는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꼭 심리학과를 나오고 심리학 공부를 해야만 심리학과 대학원에 올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레 겁먹으실 필요가 없고 대학원에 들어오기 전에 이러이러한 심리학적인 공부를 했다라고 이제 면접에서 충분히 말씀드리면 심리학과를 나오지 않아도 이제 면접에서 뽑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심리학과 편입 후 대학원을 가려는데 정보들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다. 저 같은 경우에도 편입을 하려고 1년 반 동안 휴학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편입을 하려는 분들의 그런 노력, 힘듦을 정말 잘 알 것 같아요. 심리학과 편입을 하셨다면 그리고 성공을 하셨다면 훨씬 더 대학원을 가는 데 이점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심리학과 편입을 하려고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하셨겠죠? 왜냐면 편입 영어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편입 영어를 하셨고 그거를
편입을 하셨다면 정말 영어 실력은 뒷받침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러실수록 대학원에 이제 오실 때도 어느 학교에 가실 건지 그리고 그 학교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충분히 정보를 찾아서 그 학교에 맞게 대학원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화여대 가톨릭대학교 그리고 부산대학교 이렇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3개만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 원하는 대학원생들이 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많이 찾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연구 방향이나 학업 계획서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학업 계획서를 쓸 때 제가 살아온 배경에 대해서 자소서를 먼저 쓰고 제가 연구하고자 하는 방향 그리고 제가 상담 심리를 꼭 전공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썼었어요.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러한 상담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학교에서 이러한 공부를 해서 훗날에 이러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썼어요. 그리고 연구 방향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감이 안 잡히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논문을 직접 써보지 않고 논문을 많이 읽어보지 않는 이상 연구들이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연구하고자 하는 방향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뭘 연구하고 싶지? 논문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논문을 뒤바꾸기 하고 싶지? 어떤 논문을 뒤집어 버리고 싶지? 약간 이런 생각을 제가 되게 많이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은 불안도가 높다. 그러면 왜 높은지 에 대해서 연구 결과가 쫙 나와 있을 거잖아요. 하지만 무조건 우울이 높다고 해서 불안이 높을 수는 없지 않을까?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전환을 시켜보는 거죠. 저는 그런 식으로 연구 방향에 대해서 썼고 학업 계획서에 완벽한 연구 계획을 쓰실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너무 완벽하게 쓰려고 하다가 머리 난리 나는 것보다는 내가 어떠한 환경에서 자라서 이러한 꿈을 가지고 있었고 그 토대를 바탕으로 이러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이 학교에 오고 싶습니다를 쓰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가 어떤 학교인지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서류에서 탈락한 사례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천천히 살펴보니까 왜 제가 너무 힘들게 살아온 점만 썼더라고요. 힘들게 살아오고 어렵게 살아오고 어려움을 많이 느껴본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걸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나의 스토리로 만드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다음 질문. 취득 자격증은 무엇이 있으신가요? 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소년 상담사 상급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진 않은데 시험이랑 면접은 합격을 한 상태인데 연수를 지금 못 가서 자격증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자격증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대학원 준비를 할 때 청소년 상담사 상급 준비를 같이 했는데 그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학부생 때 교수님께서 무조건 청소년 상담사 상급 자격증은 따놔라라고 말씀을 하신 게 제가 뇌리에 박혀가지고 같이 준비를 했었는데 학부생이라면 청소년 상담사 상급 자격증을 취득하시려고 공부를 하시는 게 나중에 대학원에서도 다 쓰이니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게 많이 물어보신 게 사전 컨택을 했냐입니다. 사전 컨택을 저는 부산대학교는 안 했고 이화여대는 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화여대는 떨어졌고 부산대학교에 합격을 했습니다. 사전 컨택은 그렇게 큰 의미가 제 생각으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전 컨택을 하는 것보다는 더욱더 대학원 준비를 하셔서 면접에서 자신의 모습을 떨지 않고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공부가 어렵나요? 사실 저는 학부생 때보다는 공부가 많이 어려운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학부생 때가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 가지를 들어야 하니까 임상도 듣고 상담도 듣고 여러 가지로 들어야 되니까 더 어려웠던 것 같은데 막상 대학원에 들어오니까는 한 분야만 제가 재밌어 하고 흥미를 가지고 내 꿈과 연관되어 있는 공부를 하니까 그렇게 힘이 들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이제 공부를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처럼 그냥 어렵지만은 그냥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면접 때 어떤 질문을 하셨는지. 학교를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이화여대는 저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아요.
그냥 영어 지문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 다음 통계 질문. 제가 들어갔을 때는 아노바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가톨릭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입시할 때만 해도 시험을 오전에 치고 오후에는 면접을 보는 그런 형태였는데 일단은 자기소개가 첫 번째 우선이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사람을 살리는 상담사가 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는 저한테 온 질문이 사람을 살리는 상담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면모를 갖추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연구를 하고 싶냐라는 질문이 세 번째 질문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부산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자기소개,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연구를 하고 싶냐, 그리고 세 번째 우리 학교에서 어떤 커리큘럼이 마음에 들어서 우리 학교를 찾아오셨냐, 이거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부산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쓰고자 하는 논문 방향이랑 좀 일치하는 학교였기 때문에 제가 좀 자신있게 대답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부산대학교에 붙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의 Q&A는 끝이 났습니다. 많은 질문들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의 이야기 그리고 질문에 대한 대답들이 대학원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